와우. 달슨의 라이브. 와, 정말 김민재 선수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한 번 이제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, 야, 진짜 표현 멋있습니다. 자, 몬스터, 괴물, 한국과 아시아 수비수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존재가 출연했다. 이거 진짜 이런 뭐 더한 표현이 있을까요? 바로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. 어디서 나왔냐? 스카우티드 풋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. 여기 이제 뭐 하는 데냐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적을 할 때 선수들에 대한 이 선수 어떤 선수야? 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있는데, 이런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곳입니다. 구체적으로 여기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? 축구의 차세대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.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23세 이하 축구 선수들의 재능을 찾아서요, 분석하고 또 통계를 내서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 일반적인 미디어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. 뭐라고 써 있냐면, 이제 여기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하는 핸드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혹은 그걸 이제 구독하는 걸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플랫폼이 바로 스카우티드 풋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여기서 김민재 선수를 쫙 다뤘습니다. 네, 소개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스튜어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이제 스카우팅 보고서인데요.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. 우리도 살짝 이렇게 뭐 놓쳤던 거를 다 아주 세세히 분석을 했던데, 이렇게 시작됩니다. 일단 This is the monster. It's 김민재. 이 선수는 괴물이다. 바로 김민재다. 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? 일단 김민재 선수는 지금 일단 23세, 딱 23세입니다. 96년생이고 만으로 23살인데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에 돼 있죠.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김민재 선수랑 통화를 했는데, 그 지난주에는 중국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새 그 좀 어목해서 이제 못 돌아다닌다고 하긴 하는데, 어쨌든 빨리 잘 풀려가지고 김민재 선수 뛰는 거, 그리고 갔으면 좋겠죠. 요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김민재는 손흥민, 황희찬, 이강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럽이 주목해야 하는 또 한 명의 한국 선수다. 그냥 탁 네임들과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돼 있냐?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수비적으로는 물리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.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요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? 체격 혹은 뭐 힘.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좀 약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.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좋고 막 속도 빠른 선수들이 있었지만, 이렇게 막 나와서 싸우고 막 체격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부닥치, 이게 좀 약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김민재가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존재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.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사실 손흥민 선수가, 제가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런던 한동안 안 가기로 했죠. 런던 갔을 때 사람들한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극찬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뭐 골을 잘 넣습니다, 속도가 빠릅니다,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손흥민 선수는요, 그동안 그 한국 선수나 아시아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선수예요. 이제 더 이상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뭐 한국 선수, 뭐 스트라이커, 뭐 아시아 스트라이커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. 그냥 프리미어리그 탑 클래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. 이런 그냥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려버린 선수가 손흥민. 그게 얼마나 극찬이에요. 김민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. 그동안 아시아 선수, 한국 수비수들이 갖고 있었던 물리적인 요소 약해. 힘이 좀 약해. 그다음에 좀 체구도 너무 좀 왜소해. 이런 걸 깨버릴 선수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쭉 걸어왔던 걸 좀 소개를 하는데, 전북에 뛰다가 아시아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던 70억 정도의 이적료를 딱 발생시키면서 베이징으로 넘어갔던 것. 그리고 만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A매치에서 30경기를 뛰었던 것.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런 힘, 이런 체격, 믿기지 않는 어떤 그런 플레이, 이런 걸 통해서 별명, 괴물, 몬스터라고 했던 걸 얻게 된 이유,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냥 뭐 몸만 좋았다, 뭐 이렇게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영상을 하나 딱, 여기 스카우트 보고서를 보면 리포트에 영상을 하나 딱 첨부를 했는데, 이 영상과 함께 뭐라고 써놨냐, 구체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의 특징과 강점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,
볼도 잘 다룬다는 거예요. 예, 공을 다루는 능력이 너무 좋다. 항상 김민재 선수는 볼 받을 위치에 딱 서 있는다. 위치를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축구에서 얘기하는 게 대형 얘기하면 무슨 얘기 많이 하지? 뭐 삼각대형, 사각대형. 왜 그래야 돼요? 왜 선수들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서야 되죠? 그래야 수비수들을 사이에 놓고 패스를 제대로 돌릴 수 있으니까. 삼각형으로 있다고 생각해보면 가운데 수비수가 있다 그러면 볼을 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는 거잖아요. 사각형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. 김민재 선수는 항상 삼각대형과 같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딱 서 있는다.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. 그러면서 볼을 딱 잡고 공격 중에 볼이 생기면 오른발로 전진해서 쭉 밀어줘서 공간을 만들거나 기회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너무 좋다. 이게 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또 영상과 함께 한 거냐면 뭐 현대 축구가 그렇고 유럽 축구가 다 그런 게 요즘 이제 그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옛날에는 뭐 그냥 우리 중계진들도 뭐 수비하다가 볼 잡으면 걷어내야 됩니다,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요새 그러면 큰일 납니다. 그럼 감독이 빼버려요. 그런 수비수들은 볼을 딱 잡으면 수비수들부터 골키퍼부터 어떻게 해요? 빌드업을 만들어 나가죠. 뒤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. 피지컬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이 선수는 뒤에서부터 볼을 만들어 나가는 선수야 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. 그러면서도 역시 다시 한번 이 김민재가 갖고 있는 정말 아시아 선수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190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 190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김민재 190이 무서운 건 이런 거잖아요. 아니 이 정도가 키가 크면 약간 좀 휘청거린다든지 공격 이렇게 위아래 밸런스가 약간 좀 깨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190인데 뭐 밸런스가 전혀 안 깨져요. 그냥 한 180 되는 선수처럼 막 뛰어다니고 움직이니까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. 사실 유럽에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. 190 넘어도 그냥 엄청난 밸런스. 그게 이제 반다이크가 193이에요. 그러니까 김민재랑 차이가 안 나네. 그런 선수들이 막 굉장히 좋은 밸런스로 가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김민재도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는 거죠. 요시다 마야 같은 경우도 사실 있었죠. 요시다 마야도 있었는데 요시다 마야는 이제 189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김민재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호리호리하잖아. 뭐 그렇다고 해서 말랐다는 건 아니지만 유럽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까지는 아니잖아요. 요시다 마야가.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그런 피지컬 요소적인 요소에 또 주목을 하면서 옛날 김민재 선수 인터뷰를 또 가져왔더라고요. 소개를 하더라고요. 어떤 얘기를 하느냐? 이제 스페인의 엘 클라시코 있지 않습니까? 김민재 선수가 두 수비수 중에 이제 비교를 했던 그 코멘트를 따옵니다.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두 팀의 좀 비교를 해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는 조금 거칠고요. 상대적인 개념이겠죠.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은 조금 부드럽습니다. 저는 조금 거친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합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바로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. 그러니까 발도 잘 다루지만 상대를 부셔버리는 그런 어떤 거친 그런 아주 뭐 파워적인 어떤 요소도 갖고 있다.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번 이게 참 이거 잘 썼어. 이게 잘 썼지? 자, 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? 스튜어트 브라운. 브라운 이게 괜찮아. 괜찮은 친구인데. 그러면서도 영리하다. 굉장히. 발 갖고 있죠? 몸 갖고 있는데 영리함, 두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또 묘사를 하냐면 이럽니다. 일단 김민재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중요한 게 이제 라인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포백을 쓰게 되면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라인을 딱 서가지고 상대 공격수들을 그 옵사이드 라인에 딱 이제 트랩에 빠뜨리게 되는 라인 컨트롤하게 됩니다. 이 자체도 잘하지만 김민재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지만 항상 이 라인을 쓴다고 해서 뭐 상대 공격수들이 이걸 못 뚫는 게 아니잖아요. 뚫고 나오면 그걸 따라가는 능력,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대단하다. 그래서 딱 그 김민재 선수는 상대가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추격하고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얼마큼 뛰어야 되는지 그 판단하는 능력, 그 영리함 너무 좋다.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김민재 선수는 그 최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또 갖고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항상 축구에서 얘기하는 속도는 막 100m를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달려가지고 뭐 11초에 뛰네 이거 아닙니다. 축구에서 100m 달릴 일이 뭐 있어요. 가끔씩 손흥민이 한 70m 달리는 거지. 그런 거 없습니다. 거의. 그러니까 축구에서 중요한 거는 순간적인 움직임이잖아요. 탁 순간적인 스피드 아니면 단거리 전력 질주라서 한 20m 정도 내외를 달리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 볼을 갖고 뛰어야 되는 그런 스피드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발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? 판단의 속도. 판단을 먼저 하면 살짝 느려도 왜냐하면 내가 요로 볼이 전개될 거 알고 미리 몸을 넣어놔야지. 그러면 내가 신체적인 속도가 조금 느려도 굉장히 빠르게 혹은 효과적인 어떤 위치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. 김민재 선수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
기본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속도를 갖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어떻게 추격해야 되는지 그 판단하는 역량이 상당히 좋다. 또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하나 역시 또 샌백이 또 중요한 게 뭐예요? 상대가 풀백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크로스 저지 능력.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크로스를 저지하는 능력, 그것도 결국 판단이진 거잖아요. 볼이 낙구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찾아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냥 키만 크다라고 해서 다 크로스 저지 잘하면 뭐 장신 선수들 다 세워놓게요. 그게 아니잖아요. 볼이 떨어진 위치로 판단해서 발이 움직여서 위치를 잡을 때 그 다음에 클리어링을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좋다. 그러면서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본능 이런 표현을 씁니다. 본능, 그다음에 예측, 그다음에 하나는 럭키. 이 세 가지에 대한 조합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뭉쳐져 있는 선수가 김민재다. 그러면서 몬스터라고 하는 얘기, 괴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스카우트 리포트 아닙니까? 스카우트 리포트를 왜 만드나 이런 거면 뭐 이적하려고 하는 팀들 보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뭐 이거 궁금한 팬들도 보라는 거. 그게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. 그래서 그 유럽은 스카우팅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스카우트들 실제로 야 오케이 리포트 좋아. 이거 좋네. 야 그러면 그래도 이거 말고 직접 한번 가봐.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는 과정이에요. 이게 그 전 단계가 바로 이 스카우트 리포트를 읽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쓰지만 좋은 점만 다 쓰면 뭐 메시도 하나는 뭐가 있겠지.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한 가지 보완 과제를 써요. 여러분들은 김민재 선수 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세요?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게 라인도 잘 잡고 판단하는 능력도 좋고 피지컬적으로도 좋고 발밑도 좋은데 한 가지 김민재 선수가 좀 더 보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좀 필요하느냐? 상대가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갖고 들어오려고 할 때 조금 더 압박을 전체적으로 요즘 이게 수비수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요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압박하죠. 예를 들어서 뭐 개겐 프레싱 같은 거 보세요. 진짜 무섭게 압박해가지고 막 요새 그 샌백들 같은 경우는 하프라인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막 눌러버리는데 김민재 선수가 요즘 축구가 이제 워낙 그 미드필더 쪽에서의 볼을 갖고 움직이는 게 좋은데 조금 더 전진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그 타이밍 혹은 그 방법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. 자기 수비 위치에서의 훌륭하다. 피지컬적으로도 훌륭하고 라인 잡는 것도 훌륭하고 판단하는 것도 훌륭한데 상대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수비가 더 압박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드필더에서 상대가 볼을 통과시키고 전진에 들어올 때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 압박의 타이밍 압박의 접근법을 좀 더 훈련하게 된다면 훨씬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. 자,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선수들이 혹은 아시아 선수도 마찬가지 전체가 유럽 축구에 진출했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대개는 사이드 쪽이 좀 많아요. 성공한 선수들이 대개는 뭐 과거 차범 물론 차범도 이제 나이 들어서는 뭐 미드필더 같은 것도 좀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이드. 박지성 선수도 약간 좀 사이드. 손흥민도 약간 좀 사이드. 수비 쪽도 내려가면 이제 이영표 선수는 뭐 사이드 있습니다. 물론 뭐 센터백도 있었고 중앙 미드필더 제일 대표적으로 성공한 선수가 기성용 있습니다.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시아 선수들은 중앙 포지션, 그러니까 센트럴 미드필더, 센터백 이렇게 가운데에서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좀 있었습니다. 왜 그래요? 가운데는 압박이 훨씬 더 심해요. 그러니까 이 리포트 그걸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압박이나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왜냐면 사이드는 터치라인 쪽이니까 막 물론 거기서도 몸싸움을 하긴 하지만 가운데만큼은 안 하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에서의 그런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약했던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 선수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. 우리도 그동안 센터백의 역사를 보면 좀 과거로 가자면 심재원 그 독일 무대에 진출했었던 그다음에 뭐 근래 보자면 뭐 홍정우 이런 선수들이 센터백 중에는 이제 유럽에 진출에 도전했던 게 있는데 어때요? 좀 어려움이 있었죠.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.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다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스카우팅 리포트도 주목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고정관념 깰 걸. 이 친구는 진짜 괴물일걸? 한국 선수, 아시아 선수 그런 생각하지 마. 그거 이상 편견이야. 봐봐. 그래서 영상도 올리고 막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1단계가 좀 마련됐다고 봅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돼서 막 퍼져가지고 막 갔으면 좋겠고 전 진짜 김민재 선수가 진짜 갔으면 좋겠어요. 가가지고 막 우리 다음 이제 월드컵 때 여기 손흥민 쓰고 이강인 쓰고 여기 딱 해가지고 김민재 서가지고 하면 나머지도 뭐 좋은 선수 너무 많지만 이런 선수들이 막 척추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쫙 가운데 라인을 코어 라인들을 딱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다 생각해보세요.
꿈만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 센터백 진짜 예. 한번 진짜 세게 한번 유럽에서 진짜 제대로 반다이크처럼 막 물인가? 저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여하튼 너무 좋은 거라서 한번 봤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김민재 짜요. 아 이거 안 되나? 화이팅! 네.